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조금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제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 이후 윤 대통령은 재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면서 모두 발언 시작을 했고요. 예.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 겁니다. 예. 거부권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자주 쓰게 되면은 오만 또 독선 이미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인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은데요. 예. 실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건수가 무려 45회였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5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였고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각각 0회 없었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각각 1회와 2회였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거부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했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네. 양곡법 지난달에 국회 문턱을 넘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야당 할 것 없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때부터 여당은 양곡법 통과돼서는 안 된다 거세게 반대했었어요. 그렇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23일 이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예.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 경쟁력 악화로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거고 쌀 수매로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 이런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가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쌀값 폭락에 언제든 농민이 희생될 수 있게 됐다. 농민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격이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거부다 이러면서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도 이를 거들고 있다 맹비난했습니다. 예. 비수란 말을 썼군요. 국회는 오후에 또 경제를 주제로 대정부 질문 이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오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예. 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만큼 관련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한일 정상회담으로 촉발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나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도 예상됩니다. 양곡법 관리 계속 네. 말이 그러네요. 네. 예.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일 3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예. 한미 세 나라가 참여한 대잠전 훈련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인데요. 한미일은 북한의 잠수함을 모의한 수중 무인 표적을 수면 깊숙이 던져서 이를 탐지하고 추적한 뒤에 격추하는 훈련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예. 참가 전력들 더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구축함, 최영함, 대조영함이 참가했고요. 예. 그리고 이 니미츠함 소식은 이전에도 이제 다뤄드린 예.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비롯해서 제11 항모강습단이 참여를 했고 예.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인 우미기리함이 함께했습니다. 참가 규모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그런 걸까요? 북한이 지금 계속
맞대응하고 있어요. 네, 북한이 최근 위협을 과시하고 있는데 최근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핵 위협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등의 이 화산 31을 탐지할 수 있다면서 수중 위협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요. 비난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 압박 중단하고 대화 재개해야 된다. 예. 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한반도 긴장이 식지하는 주요 원인이다. 중국이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요. 예.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포착된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뒤따라 펼쳐지고 미국의 예. 핵 추진 항공모함이 여전히 한반도 주변에서 항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반도 정세 고열이 식지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대응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는데 예. 최근 중러 정상의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호응 조치 필요성에 강조한 것에 주목한다 이러면서 예. 중국의 입장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외교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2030년 어제도 얘기했지만 또 세계 박람회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치가 되면은 뭐 경제 효과 대단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번 유치 경쟁에 나선 부산 엑스포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 엑스포입니다. 예.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을 하고 이제 참가국이 자비를 들여서 전시관을 설치해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보면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34조 원, 부가가치 효과는 18조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예. 60조 원이 넘는 건데 예. 여기에 관광객은 4천만 명이 다녀가고 이 중 500만 명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채워지면서 예. 일자리 창출 효과가 50만 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대전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엑스포 하지 않았나요? 네, 지난 1993년이 대전이고요. 예. 2012년 제가 군대에 가던 시기라 잘 기억이 납니다. 여수에서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여수에서 진짜 네.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두 번 모두 개최국이 전시관 비용을 부담하고 규모도 작은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제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등록 엑스포는 5년마다 열리는 거고요. 예. 이 사이사이 열리는 게 인정 엑스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록 엑스포 유치에 성공을 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거고요. 예. 이런 인정 엑스포는 주로 개도국들이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고 있어서 예. 이 엑스포를 개최하고 나면 도시의 위상도 달라지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엑스포를 우리가 개최를 한다면 세계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랬다고 하고요.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실사단을 불러서 환영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박람회는 뭐 김영란법 같은 건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환영 만찬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부산 is ready. 부산이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 유치 결과 언제 발표됩니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올해 11월 말에 프랑스에서 본투표가 열리고요. 예.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2개 국가가 남을 때까지 최저 득표국을 계속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둘이 남아서 많은 표를 얻은 곳이 유치 자격을 얻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TS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가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지난달 24일 발매한 음반 페이스의 타이틀곡 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1위에 올랐습니다. 예. 빌보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공명을 공개했는데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 그리고 컨트리 가수 모건 월렌 등을 제치고 이 예. 지민 씨가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핫 100에서 1위를 한 거죠. 네. 예. 자, 근데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까지 K-팝 솔로 가수 가운데는 종전 최고 순위는 싸이가
싸이 가수가 2등했다. 맞습니까? 네, 2위를 했다. 맞습니다. 아, 예. 7주 연속 2012년에 강남 스타일로 2위를 한 바 있는데요. 예. 이 핫백이 싱글 차트, 그러니까 한 곡으로 올라가는 차트인 겁니다. 예. 방탄소년단 그룹으로 이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했던 지민은 예. K-팝 가수로는 솔로, 그룹 모두 합쳐서 1위에 오르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빌보드 핫 100. 이 집계는 공신력이 있습니까? 집계 좀 어떻게 합니까? 네,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횟수,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을 하는데요. 예. 이걸 이번에 해보니까 라이크 크레이지 이 곡이 지난달 24일에서 30일 다운로드와 CD 싱글을 합해서 25만 4천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예. 스트리밍은 1,000만회, 라디오 청취자는 6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민 씨가 같이 낸 그 앨범 페이스도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요? 네, 빌보드 200에서 2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예. 빌보드 200은 앞서서 말씀드린 싱글 차트 빌보드 핫 100과 다르게 앨범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이 타이틀곡 라이크 클레이지가 핫 100 최상위권 성적이 1에서 예상이 됐던 건데 예.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해당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팀은 5팀이라고 하는데 예. 이 지민 씨가 K-팝 솔로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거라고 합니다. 예. 빌보드 200 이건 또 뭡니까?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앨범 차트고요. 예.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점수에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이 수치를 또 수치 거기에다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를 합산해서 매깁니다. 유영 아나운서도 음악 좋아하시죠? 네, 저 음악 좋아합니다. 외국 팝, 국내 팝 어떤 거 주로 많이 듣게 되세요? 저는 음악에 있어서는 그래도 신토부리 우리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또 국내 팝들도 너무 잘하니까요. 네. 혹시 악기도 다루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 음악적인 재능이 예. 악기와 춤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도 같습니다. 예, 빌보드 차트가 나와서 그런지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